최근 코스닥 시장에 모처럼 온기가 스며들고 있죠. 하지만 코스닥의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성장도 정체돼 코스피 하위 기업이라거나 2군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곧 코스닥 활성화 방안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천스닥을 넘어 코스피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상필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유성만 리딩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코스닥 시장 최근 좀 주가가 오르고 있죠. 정부가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고 예고를 했고 발표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보이는데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정도로 사실 코스닥이 좀 부진했다는 얘기인데 최근 오름세는 그렇지만 왜 부진했을까? 코스닥은, 코스피는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 이유부터 좀 먼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상필 교수님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왜 코스닥은 그동안 부진했을까? 뭐 매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력이 전혀 없다. 네, 우리가 뭐 투자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 상품을 구입하는 거잖아요. 예. 회사라고 하는 상품을 사는 건데 예를 들면 뭐 상품도 많고 굉장히 직원들도 친절하고 그리고 가격도 좋은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래된 물건들만 잔뜩 쌓여 있는 동네 구멍가게를 가시겠습니까? 백화점이 나스닥이라고 하면 네. 코스닥은 동네 구멍가게죠.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코스닥을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요.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만 해도 1,800개나 되는데 물론 나스닥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투자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하니까 조금 코스닥 1,800 기업주들은 조금 아쉽게 들리는데 우리 유성만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았는지 지금 코스닥 시장에 지금 전고점을 못 넘은 상태죠, 코스닥은? 예, 맞습니다. 언제였죠, 전고점? 한 지금 2021년 정도였는데 아직도 쉽게 말하면 코스닥 1000포인트를 못 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좀 좋았지만 여전히 이렇게 그동안 계속 부진했다 그런 거죠. 예. 그 상황을 한번 좀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 코스닥은 일단 구조적으로 중소형주, 뭐 중소형 성장주, 바이오, 2차 전지 이런 쪽 관련된 비중이 일단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간 요 해당 아까 말씀드린 업종들의 실적 모멘텀이 약해지면서 전반적인 코스닥 지수 회복력 자체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바이오 2차 전지 실적이 안 좋다 이거죠. 예, 그리고 반대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방산, 원전, 뭐 은행, 증권 같은 금융, 뭐 초대형 반도체 등 이런 등 정책적이나 글로벌하게 모멘텀을 가진 업종이 코스피에 다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또 이제 기관들이나 이런 투자자들 큰 외국인 자금들이 일단 코스피로 갔고요. 또 최근에 아시겠지만 개인들도 다들 ETF 투자합니다. 네. 그럼 ETF를 투자하면은 ETF라는 게 결국에는 시가총액 상위죠. 대부분 다 코스피 주로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관, 외국인, 개인들의 ETF, 뭐退직연금 관련된 수급들이 대부분 ETF로 그 코스피 쏠리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좀 외면이 된 거죠. 거기다가 코스닥은 뭐 부실 기업, 뭐 좀비 기업, 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상장수 과다, 뭐 상폐되는 종목은 거의 없는데 네. IPO 종목은 너무 많다. 또 그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 부족 등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디스카운트가 고착화되다 보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1년 전고점 대비 격차가 아직도 많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야, 두 분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물론 어떤 내용을 내놓을지 다르겠지만 좀 기대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러면 우리가 코스닥이 출범한 게 1999년이더라고요. 네. 나스닥을 이제 벤치마킹 했다는데 나스닥이 물론 백화점이고 코스닥이 동네 구멍가게라고 구분해 주셨습니다만 네. 거기에 들어가 있는 물건 한번 좀 비교해 볼까요? 나스닥과 코스닥. 이렇다면 앵커님, 네. 지금 저희 코스닥을 대표하는 기업이 뭐가 있습니까? 혹시 코스닥? 생각나는 기업이 있습니까? 이제 뭐 코스피로 도망간다는 이전한다는 알테오젠이 우선 생각이 납니다. 맞습니다. 정말 저희가 이제 그런 뉴스를 봐야지 알 수 있는 그런 기업들 한둘이잖아요. 예. 근데 반대로 저희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이런 것도 전부 다 나스닥에 상장돼 있습니다. M7이 다 나스닥에 있다. 맞습니다. 오. 그러니까 진정한 성장성을 가진 그런 모멘텀 있는 주식들은 다 나스닥에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어떤 기업이 대표 기업인지조차도 기억조차 못하는 예. 네, 이런 2군, 3군의 기업들만 잔뜩 모여 있다 보니까 사실은 매력이 없죠. 그러다 네. 보니까 기관 투자가들도 없고 외국인들도 없고 개인들만 남아가지고 말 그대로 서로 그냥 치고받고 하는 투기판이 돼버린 거죠. 예. 반대로 근데 나스닥은 기관 투자가들의 비중이 70%가 훌쩍 넘거든요.
70%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네요. 일단 한국의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활발하니까 전반적으로 개인 투자 비중이 높긴 합니다만 우리 코스닥과 코스피를 비교해 볼 때 지금 코스닥의 기관 투자가들의 전체 비중이 얼마나 아주 낮습니까, 우리는? 코스닥의 경우에. 코스닥. 코스닥의 경우에 아무래도 그 기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비중도 낮고요. 거기다 이거 개인들 비중이 높다 보는데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와 미국 나스닥의 차이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개인들이 흔히 말하는 이런 단기성 매매, 흔히 말로 단타라고 하죠. 예, 이런 게 대부분인데 반면에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기간이라 했지만 그 미국 같은 경우 퇴직연금이 매우 활발하게 하다 보니까 개인들 퇴직연금 자금이 이제 물론 그거는 기간의 형태로 투자가 되지만 한 번에 꾸준하게 매수하면은 중장기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주 수급이 탄탄한데 그에 비해서 코스피는 이런 일회성 모멘텀이나 좀 이런 특정 이벤트 이런 거에 좀 치우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수급 자체가 이렇게 좀 탄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좀 전반적인 코스닥 지수의 전반적인 이 우상향하는 게 나스닥에 비해서는 일단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출발은 야심차게 했는데 지금 전고점도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들의 단타 주식 어떤 단타 놀이터라고 그래야 되나? 그렇게 하면 조금 뭐 하겠지만 그런 성향이 지금 많다. 그럼 회전율도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있네요. 이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와 달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사면 꾸준히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는데 그동안 국내에서 코스닥 투자하면서 저희가 얻었던 경험은 뭐죠? 오래 가지고 있으면 망한다잖아요. 오래 가지고 망한다. 뭐 이상한 또 기업의 지배주주가 뭐 이상한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 뭐 이런 뉴스들이 많았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좀 시장 좋아서 주가 올라가면 유상증자하고. 유상증자에서. 그다음에 또 시장 전체가 좋아지면 IPO로 물량 폭탄을 쏟아버리고. 이런 엉망진창 시장이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도 깨달은 거죠. 우리가 이 시장에 있으면 안 되겠다. 근데 예전처럼 투자자들이 한국에서만 투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어쨌거나 남아 있었겠지만 이제는 저희가 글로벌 투자 시장을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으니까요. 전혀 선택받지 못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러네요. 이 지금 투자자들 돈이 들어와야 주가가 오르는데 코스닥에 투자 유인이 늘어나야 되는데 투자를 하려면 아까 상품이 좋아야 되잖아요. 기업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 기업이 아까 제가 잠깐 했지만 뭐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옮기는 알테오진이 지금 코스피 이전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내년쯤 이제 해줄 것 같은데 한때 그 셀트리온도 코스닥에 있다 코스피로 오래전에 이사 갔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동향. 그러니까 조금 그나마 1등, 코스닥의 1등 기업이 이사 간다, 떠난다, 코스닥 이런 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예,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셀트리온에 이어서 알테오젠도 12월 임시 주총을 거쳐서 코스피 이전 상장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이사인데 좀 안 좋게 말하면 더 좋은 곳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시가총액이나 유통 주식 유동성 측면에서 아무래도 코스닥에 있을 때보다는 코스피 편입 시 아까 말씀드린 패시브 자금, 그런 거나 아니면 뭐 기관 외국인 수요 확대에 따른 밸류 재평가가 분명히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측면에서 시도하는 것 같고요. 근데 단 이제 과거 셀트리온 사례처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주가가 오르다가 이전일 그 전후에만 단기 주가가 피크를 찍고 또 이후엔 좀 한번 크게나 아니면 꽤나 장기간 조정을 받는 그런 패턴이 반복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이벤트 드리븐 관점과 중장기 펀더멘털 관점을 좀 구분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면에 또 이제 일부 테크나 플랫폼 유망주들은 아예 그냥 코스피, 코스닥, 우리나라 한국 증시보다는 아예 나스닥 직상장을 선호하고는 요즘 좀 트렌드입니다. 여건만 된다면. 그래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코스닥에 대한 신뢰도도 낮아졌지만 그 이전에 우리나라 한국 증시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도 좀 신뢰가 많이 좀 무너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특히나 현재 아직 비상장 중인 국내 스타트업이나 테크 기업들조차도 글로벌 시장이나 밸류에이션 브랜드 측면에서 한국 증시 상장보다는 미국 상장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요즘에는 점점 더 그런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네, 이제 기업들 IPO를 준비하는 기업들로서는 뭔가 기업 가치를 좀 제대로 평가받는 곳으로 가고 싶은 게 당연한 생각일 텐데 투자는 우리 시장의 규모라든지 우리 시장의 해외 자금을 끌어들여야 할 우리로서는 조금 아쉽잖아요. 이렇게 유망한 테크 기업들이 우리 시장을 외면하고 미국 시장으로
나스닥 직상장한다. 그런 기업들이 지금 준비되는 기업들이 꽤 지금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요즘 이제 시장에 워낙 핫한 네. 그 AI용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리벨리온. 리벨리온. 네, 예. 이건 지금 설립 4년 만에 유니콘이 됐죠. 기업 가치 1조가 넘는. 맞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기업인데 뭐 이 회사는 처음부터 우리는 국내 시장에 관심 없다. 바로 나스닥으로 가겠다라고 했고요. 네. 지금 살펴보면 실제로도 뭐 유니콘이 워낙 극히 드물긴 하지만 정말 좀 모멘텀을 가진 회사라고 하면 코스닥은 애초부터 고려 대상이 아닌 그런 상황까지도 지금 시장이 악화됐습니다. 그런 회사 아까 리벨리온이라든지 또 퓨리오사 AI도 뭐 나스닥 직상장을 추진한다는데 그렇습니다.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에서라도 조금 두 다리를 꼭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증권거래소라도 가지 마라. 우리 시장에서 상장해달라 이렇게 좀 사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일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기업들을 키워내기도 힘들지만 그렇게 스스로 큰 기업들을 잘 육성시키고 우리 안에서 보듬는 것들이 필요한데 네. 지금은 뭐 키워주지도 않고 혼자 컸다고 하면 다 떠나버리니까 네. 시장이 갈수록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여건을 지금 저희가 약간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이런 시청자 이런 댓글은 한가 남겨뒀습니다. 이것도 한번 좀 저희가 생각해 보도록 문제네요. 코스닥에도 좋은 회사 많아요. 투자자들 중에 공부 안 하고 돈만 벌려고 하고 증권사들의 무관심이 코스닥을 망가뜨려요.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도 있네요. 좋은 기업도 많다. 찾아보면 된다. 증권사들이 무관심하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좀 그럴 것도 좀 새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또 굉장히 좋지 않은 그 불안정한 시장 안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죠. 네. 자, 우리가 그럼 아까 나스닥을 백화점, 코스닥을 구멍가락 했을 때는 여러 가지 환경, 물론 거기에 좋은 기업이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규율하는 환경이라든지 또는 상장 규정이라든지 뭐 퇴출시키는 상표 규정이 여러 가지가 다를 텐데 조금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나스닥과 우리를? 예, 그래서 일단 미국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일정 수준 이상의 뭐 자기 자본이나 순이익, 시가총액, 유통 주식수, 내부 통제, 뭐 감사, 공시체계, 지배구조, 여기 지배구조라는 건 뭐 사회이사나 감사위원회 다 포함한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이제 소형주나 특히 중국계 기업 등에 대해서는 상장이나 유지 기준을 좀 더 강화하는 강하면서 투명성과 건전성 규제를 더욱 더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발맞춰서 뭐 발맞추기보다 이걸 좀 많이 벤치마킹해서 코스닥 시장도 자본금이나 뭐 자기 자본, 매출 이익 등 이런 기본적으로 재무 요건을 좀 더 강화하고 그리고 기술 특례 이전 상장 요건도 좀 더 이렇게 배이어를 높이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 상장된 주식 중에서 관리 종목이나 상장 폐지 규정을 좀 이미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부실 기업, 좀비 기업, 특히 뭐 거래 정지되거나 상장 폐지가 확정돼서 이제 정리 매매가 되면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고생하시고 또 뭐 거래소 앞에서나 해당 회사 앞에서 시위도 하시잖아요. 하여튼 이런 걸 의식해서 좀 상장 유지나 퇴출 기준을 좀 단계적으로 좀 더 강화하고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지금 코스닥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도 상장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좀 까다롭게 해서 예. 조금 부실 기업을 빨리 퇴출시켜야 된다. 뭐 예. 그런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그동안에 그런 요구가 좀 많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다고 봐야 되겠죠. 퇴출 같은 게 좀 잘 이루어지지 않다. 그래서 아까 뭐 좀비 기업들이 좀 아직 남아있다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한번 들어오면 회사는 망해도 상장은 돼 있는 참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또 지배주주들 문제 때문에 이 부실 지배주주의 부실 문제로 갑자기 이렇게 상패 근처에 간다는데 이런 것들도 많으니까 투자자들이 굉장히 실망할 텐데 그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렇습니다. 뭐 대주주의 어떤 윤리적 의식 결여나 또는 횡령, 배임에 따른 지저분한 일들이 코스닥 시장에 그동안 너무 많았고요. 그래서 사실상 어떤 머니게임의 장이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국내 정부와 또 금융당국들이 정신을 차리고 좀 감독을 했었어야 되는데 관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매번 한다고 하고 또 흐지부지되고 또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투자자들도 더 이상 믿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건 또 금융이라고 하는 건 가장 중요한 게 신뢰인데 신뢰가 완전히 상실돼 버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참 초라한 시장이 돼 버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기준이 조금 까다로워 이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정부가 내놓는다고 지금 예고는 했는데 과연 어떤 내용이 담길까? 아까 유성만 센터장님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뭐 상장 유지 기준을 좀 철저히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내용들이 담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일단 말씀드리면 아직 금융당국은 아직 구체적인 안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그래도 일단 시장에서는 코스닥 종합 대책에 대해서 좀
좀 약간 좀 더 기존보다 강화된 것과 좋아지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좀 기존보다 강화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실 좀비 기업 조기 퇴출을 위한 상장 폐지 관리 종목 요건을 강화하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기존 상장 종목에 대한 이제 공시, 뭐 회계, 내부 통제 개선, 횡포성 대주주나 경영진 제재 강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시장을 조금 건전하고 투명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좋은 거는요. 이제 우리나라도 나스닥형 혁신 시장 육성을 위해서 기술 특례나 벤처 특례 상장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좀 더 정비하고 세제, 그러니까 세금이나 뭐 이제 투자 인센티브를 통해서 유망 기업을 우리나라 시장으로 유치를 하고 연기금이나 기관들의 코스닥 투자 활성화 유도 등 좀 우량 기업 풀을 강화하는 그런 전반적인 정책도 함께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량 기업이 코스닥에 많이 온다. 그런 우량 기업들이 많아서 그런 기업들이 IPO를 해서 많이 코스닥으로 와야 되는 건 아주 바람직한데 연기금 투자를 조금 더 유도한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 자금이 그쪽으로 많이 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건데 괜찮습니까? 국민연금이 뭐 어떤 특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코스닥 투자 규정 같은 게 다 있겠죠? 어떻게 돼 있나요? 그렇습니다. 뭐 사실 국민연금은 저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보류고요. 하지만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국민연금을 동원하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되고 또 반대로 시장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당장 지금 코스닥에 그러면 그 정도 연금이 들어와서 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큼 좋은 회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네.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좀 누구도 답을 하기가 불편하죠. 연기금이라는 게 이게 전략적으로 자신들의 이제 자산을 배분하는 기준이 있는데 코스닥 비중을 조금 정부 활성화 방안에 따라서 높인다는 게 일반 투자자들이 볼 때 또는 연금에 맡긴 우리 이 노후를 맡긴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사실 코스닥보다 투자하고 싶은 매력적인 시장들이 훨씬 더 많은데 코스닥 시장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국민의 마지막 노후의 버팀목을 사용하겠다? 이거는 윤리 도덕적으로 그리고 수익성 측면에서도 전혀 타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코스닥 활성화 방안 중에서 뭔가 이 투자 유인, 아무튼 돈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많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방안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연금 기관 투자가들 좀 더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또 어떤 추가적인 방안이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일단 보면은 좀 있으면 이제 한 150조 원 규모의 이제 국민 성장 펀드가 펀드가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벤처 기업 등에도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돼서 이제 코스닥 활성화에도 기폭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 성장 펀드라는 게 한 150조 원 규모로 해서 뭐 이제 벤처나 스타트업, 신성장 산업 등의 장기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모태펀드, 정책금융, 뭐 민간 자금 결집하는 구조로 설계되고 있고요. 이러한 자금이 이제 프리 IPO 성장 단계 기업에 투입이 되면은 향후 이제 코스닥 상장 파이프라인이 확대되고 그에 따라 기술 성장 스토리 강화, 코스닥 상장서로의 후속 투자와 지분 매각 경로 마련 등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이제 코스닥 활성화의 중요한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에 따라서 기관들도 이러한 정책에 따라서 이제 코스닥 시장을 좀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기관이 달라지면 당연 외국인들이나 개인들도 이제 코스닥 투자를 좀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 성장 펀드 150조인데 그중에 일부가 이제 IPO 전 단계 기업에 들어갈 수도 있고 벤처 스타트업도 코스닥 기업에 투자될 수 있다니까 투자 매수의 여력은 좀 늘어날 텐데 얼마 전에 왜 증권사들 뭐 IMA인가요? 뭐 종합 투자 계좌도 허용이 됐잖아요. 큰 증권사들. 그런데 자금도 조금 코스닥에 좀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시장 배분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일부는 코스닥 시장에 좀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저희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결국 코스닥 시장의 좋은 기업들 그리고 그 좋은 기업들이 낮은 가격에 거래될 때 저희가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좋은 기업들이 거기에 얼마나 남아 있는가? 그다음에 이런 기업들에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큼 시장이 건전하고 정책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잘 완비되어 있는가를 고민해 보면 그렇지 않다가 지금까지 논의이기 때문에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럼 어떤 제도적 환경을 좀 빨리 갖춰야 된다. 정부가 이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을 텐데 유동성 측면에서 돈이 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어떤 게 조금 필요할까요? 볼 때?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 종합 대책은 사실 매번 발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전 정권에서도 발표했었고. 예, 네. 맞습니다. 뭐 전혀 새롭지 않고 늘상 나오는 얘기들이고요. 예. 우리가 사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알고 있지만 못할 뿐이죠. 안 할 뿐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신속한 진입과 신속한 퇴출. 아, 신속하게, 그러니까 상장도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너무 우리 길다 이겁니까? 상장 심사나 이런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업들을 빨리빨리 올려주고 네. 단 올렸는데 올리고 나서 봤더니 이 기업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또 빨리 끄집어내야죠. 빨리. 예. 네. 신속한 상장과 퇴출. 네. 그다음에 고객 서비스인데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재무나 또는 기업 공개 정보에 있어서 매우 빠르고 투명하고 그 절차가 아주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내부자 거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가감하게 처벌합니다. 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네. 무겁게. 맞습니다. 네. 근데 한국은 늘 그런 일이 있어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다 보니까 사실은 회초리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날뛰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러네요. 여러 가지 신속한 상장 그리고 신속한 퇴출이 필요하다. 그리고 까다로운 뭔가 기업 공개 규정이라든지 이런 규정을 좀 정비해서 투명성을 좀 더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그리고 엄벌하는 것도 필요한데 혹시 코스닥에 이제 기업이 1,800개나 돼 있으니까 예. 큰 기업도 있을 수 있고 혁신 성장 기업도 있고 이른바 동전 기업도 예. 있고 좀비 기업도 있는데 이 코스닥을 조금 혁신 기업과 이렇게 나누는 방법은 그런 제한 같은 건 없나요? 시장을? 좀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좀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예, 그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앵커님 말씀대로 그런 분들로 나누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너무 극단적으로 아예 그냥 코스닥 중에 한 300개, 500개만 추려서 코스피랑 하나로 합치라는 분들도 있고요. 예, 그런 분들도 있고, 나머지는 어떡하라고요? 정말 우량한 분 그런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좀 이렇게 뭐랄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그 나스닥과 우리나라 코스닥은 말 그대로 좀 성질이 다릅니다. 나스닥은 뭐 애플부터 해서 뭐 이렇게 좀 좋은 기업들 다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좀 말이 코스닥이지 코스피에 아직 가지 못한 약간 이군의 개념으로 있다 보니까 좀 그렇게 해서 코스닥을 미국의 나스닥처럼 그런 좀 코스피에 있는 우량한 것도 좀 이런 기술주 위주나 성장주 위주로 해서 좀 이렇게 코스닥으로 옮겨서 1군, 2군이 아니라 그런 좀 그 산업이나 종목의 성질별로 좀 다시 한번 재배치하자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는데 그게 과연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 해가지고 매 비슷한 얘기 내놓지 말고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이 있고 코스닥이 있고 또 상장되지 않은 전 단계 코넥스도 있잖아요. 이 세 개 시장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뭔가 제대로 된 대책이 좀 나왔으면 하는 두 분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까지 항상 뗐다 붙였다 또 이름 바꿨다 기업들 다시 왼쪽으로 바꿨다가 오른쪽으로 옮겼다가 그런 것들 계속 반복했죠. 그래서 뭔가 하는 척만 하고 참 그래요? 답답합니다. 답답합니까? 네. 이번에는 좀 그런 투자자들 그리고 전문가들의 답답함을 풀어줄 수 있는 대책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현재 코스닥에 포진하고 있는 주요 기업들 활성화 방안으로 과연 주가가 오를까? 최근 오르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여기에 있는 주요 기업들의 수익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될 텐데 내년 코스닥 주요 기업들의 수익 전망은 어때요? 그래서 이제 뭐 주요 증권사나 리서치 이런 거 종합해 보면은 내년도 2026년도에 코스닥 지수는 이제 아무래도 지금 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강하게 코스닥 부양책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전반적 실적이 개선돼서 한 1,100에서 1,200포인트까지는 상승할 여지가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스닥 우리 보는 겁니까? 내년에? 그래서 이제 코스피는 이미 4,000을 넘었는데 코스닥이 너무 상대적으로 소외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코스피 상승장에 정작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벤치마크 코스피 지수 대비 수익률이 오히려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 150, 제일 아무래도 150 상위 시가총액 150 지수 이게 가장 중심인데 이 종목의 구성 종목들의 이익도 내년도에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이 가능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왜 특히 그렇죠? 이유가 올해보다 뭐냐면 높은 거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반도체가 내년에도 좋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게 좋다 보면 그에 따르는 낙수 효과로 관련된 IT 소부장 업체들이 일단 실적이 개선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차 전지 소재 장비 업체들도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바이오 업체들의 기술 수출, 그러니까 에로죠. 그리고 뭐 임상 관련된 결과가 진전되고 그리고 콘텐츠 엔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한류 관련된 기업들도 물론 이제 미국 비롯한 글로벌하게 지금 뭐
한류가 날리지만 특히 이제 중국이 다시 열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한한령 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전반적으로 코스닥 150 지수들의 종목들의 이익 성장이 올해 25년 대비 내년 26년에는 예. 분명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익 전망이 그렇게 두 자릿수로 예상이 된다면 시장의 이제 상승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원상필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그런 시장 상황에서 혹시 외국인들이 조금 코스피에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코스닥에 조금 특별한 관심을 요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좀 보입니까? 어떻게 관찰이 됩니까? 외국인들?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그리고 소재 부품 장비 쪽, 예. 그리고 바이오 쪽, 바이오. 그다음에 이제 뭐 K 컨텐츠 정도가 살아 있는 건데 일단 이제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소부장이 보면 저희 대기업들에 다 종속된 하청업체들 정도의 성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이런 회사들을 장기적인 투자 대상으로 보려고 하면 그냥 국내 대기업에 납품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이제는 글로벌리 봤을 때 매출이 발생시킬 수 있는 또 기술력을 입증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지금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그 소부장들 같은 경우에는 네. 정말 그냥 대기업들에 종속돼 가지고 마치 하청업체처럼 움직이다 보니까 아. 이익이 좋아지는 그 사이클에서는 잠깐 들어갔다가 네. 또 분기별로 이익이 꺾이게 되면 바로 빠져나오게 되는 그래서 어떤 투자라기보다는 예. 잠깐의 그냥 이익 모멘텀으로 플레이하는 정도의 느낌밖에 되지 않죠. 네.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의 비중이 이렇게 처참할 정도로 낮은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국내 기업들도 경쟁력을 높여야겠고요. 시장도 예. 투명해져야 되고 지금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고민해 보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승만 센터장님, 아까 이제 주요 코스닥의 업종들 이익 전망치를 쭉 해주셨는데,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1,100에서 1,200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잖아요. 네. 천스닥도 가능하다. 그런 상황에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관심 기울일 만한, 관심을 가질 만한 좀 업종이라든지 이런 걸 좀 권해줄 수 있습니까? 이것을 일단 몇 가지 추려보면 역시나 현재 가장 큰 화두는 AI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AI 관련돼서 아무래도 반도체 소부장이나 AI 인프라 이게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2차 전지 소재나 재활용 그와 관련된 장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나 바이오, 뭐 바이오 플랫폼 기술이 됐건 CDMO나 뭐 진단 의료기기 이런 쪽이 있을 수 있고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콘텐츠 엔처 역시 K-팝이건 뭐 드라마건에서 한류 네. 관련돼서 관련된 것들 특히 또 중국이 열릴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네. 그 다섯 번째는 이제 뭐 친환경 신재생 전력 IT, AI가 가속화될수록 결국 에너지가 필요한데 가장 핵심이 전기입니다. 오늘도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미래의 화폐는 에너지가 될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봇, 특히나 이제 어저께도 이제 트럼프 비롯해서 미국 정부 자체가 앞으로는 이제 AI에 이어서 로봇 자체를 집중 육성하겠다.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도 4% 이상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렇게 말씀드린 범 AI 관련돼서 반도체나 로봇 그리고 전기 그리고 2차 전지 바이오 그리고 한류 관련된 K-팝 콘텐츠나 뭐 미디어 이렇게 좀 추려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가 구상 중인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 그리고 내년 투자 전략까지 관련 토론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상필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 유성만 리딩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